여러분 반갑습니다. 킨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방어기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방어기제 여러분 폐치교도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방어기제가 뭐냐?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갈등을 방어하는 심리적 도구, 심리적 기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억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억압이 방어기제의 대장입니다. 모든 방어기의 대장이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어머님이 제가 한참 주식 중독에 미쳤을 때 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어머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죄책감도 들고. 그런 죄책감이 들면 또 우울해져요. 그래서 엄마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무의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억압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인 부정.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당신 암입니다. 나 암 아니에요. 오진일 거예요. 부인하는 거. 보상 받는 거죠.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못한 학생이 열심히 운동하는 거, 뭐 운동으로 보상받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몸이 외선 학생이 헬스클럽에서 하는 거 다 보상이 되죠. 합리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합리화. 여우와 심포도 이릅니다. 여우가 배가 너무너무 고팠죠. 산속에서. 그래서 배가 너무 높아서 아우 헤매다가 파란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있었습니다. 땡 잡았다라고 가서 청포도를 먹으려고 봤더니 안 닿는 거예요. 키가 여우가 점프를 해도.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면서 저 포도는 청포도가 아니라 신포도일 거야. 오히려 안 먹는 게 나라고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불안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거라고 해서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그럴듯한 구실. 이 그럴듯한 구실이 나오면 합리화다. 여우와 심포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죠. 라고 보고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투사는 쉽게 남 탓이에요. 남 탓. 본인의 문제를 남한테 뒤집어 쓰는 겁니다. 남 탓. 그래서 뭐 보통 중독의 문제도 남 탓이에요. 투사가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주식 중독에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식. 아내가 여보 제발 좀 주식하지 마. 여보 내가 주식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주식하는 거야. 당신 편하게 먹고 살려고 조금만 기다려봐. 대박 내서 내가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줄게. 명품백 아주 도배를 시켜줄게. 당신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야. 이게 투사예요. 알코올 중독자. 술 좀 먹지 마. 내가 술 안 먹게 생겼어? 네가 잔소리하니까 술 먹는 거야. 내가 안 먹고 싶어도. 이런 모든 문제점을 남에게 뒤집어쓰고 남 탓하는 거 투사다라고 보고요. 반동 형성, 반대로 하는 거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천안에서 강의를 백석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강의를 이제 끝나고 뭐 연구하기 전에 피곤하니까 사우나를 싫어요. 사우나를 가졌습니다. 낮에. 그럼 낮에 사우나 가니까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온탕에 딱 누워서 아주 좋아라고 즐기고 있는데 조폭애들이 온 거예요. 여기에 아주 등에다가 막 용이 막 용문실을 그냥 쫙쫙 끓여갖고 이것들이 탕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불편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안 불편해. 하나도 안 불편해. 우리 함께 사우나예요. 뭐 이게 미운 놈 똑같아. 속으로는 저 새끼들 왜 무신하고 저것들을 왜 오고 지랄려? 라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반동 형성을 하는 거죠. 태행. 동생이 사랑받으니까 동생처럼 관심받기 위해서 똥오줌 싸는 거. 그래서 퇴행. 전위, 전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위.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포인트를 딱딱 집어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공부 하나만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이거 여러분 우리 사전목 카페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 듣죠. 여러분 만약에 뭐 에드왈이나 시대고사 뭐 이런 데서 강의 들어보세요. 이 강의 하나 갖고 10강이에요. 10강. 강의 듣다가 지쳐요.
그 의미가 없거든요. 공부는 많은 양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양이. 그 많은 양이 필요 없는데 많이 하려고 그래요. 어려워 많이 해야 돼. 이거 다 오류예요, 오류. 시험에 나올 거 뻔한데요. 여러분들 특혜 받은 겁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포인트만 잡으십니다. 잡으면 인지 뭐예요? 인지. 인지도 모른다니까 잘한다는요. 에드와르 쪽은요. 인지 뭐예요? 우리 딱 대가리. 적성은 뭐예요? 적성. 능력. 흥미. 좋아하는 거. 이 딱딱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 공부 하나만 합니다. 전이 전치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전이 전치는요. 쉽게 말해서 그냥 화풀이에요. 화풀이. 화풀이. 뭐 동대문에서 뭐 뺨 맞고 뭐 서대문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화풀이. 나보다 낮은 대장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직장 다니다가 직장 상사한테 혼났어요. 집에 가서 아이 반찬이지 쟤 뭐야 맨날 이렇게 하고 아유 지겨워가지고 갑자기 아내한테 화풀이해요. 아 그럼 아내가 뭐예요? 우리 공부한 사람 아유 저거 또 직장에서 혼나고 나한테 또 전이 전치행위를 하는구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괜히 남편한테 혼나고 또 엄마는 자식한테 니들 뭐야 공부 안 하고 이런 것들 다 전이 전치다. 그래서 화풀이 나보다 낮은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거 전이라고도 하고 전치라고도 한다. 딱딱 떨어져야 돼요. 대치치환이래요. 꽝 대신 닭이죠. 그래서 전이와 전치와 대치치환은 비슷한 겁니다. 꽝 대신 닭. 꽝을 못 먹어요. 에이, 닭이나 먹자. 이런 거. 대치치환. 대치치환은 동등한 입장이고 전이 전치는 나보다 낮은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겁니다. 격리, 뭐 격리하는 거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승화. 승화는 그렇죠. 예술가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예술로 승화하는 거. 그래서 막 누드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승화죠. 통일시. 통일시 찌찌뽕 하는 거죠. 나 김도끼 교수처럼 이렇게 공부할 거야. 통일시. 주지화. 지적 욕구로. 지적 욕구로서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example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 막 하다가 열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경책을 딱 들고 지금 성경책 보고 있잖아. 말 걸지 마. 막 그럼 아내는 막 더 열받겠죠. 싸움이 막 이런 거 대부분의 남편들이 보면 신문 보죠. 신문. 막 싸우다가 신문 보는 거예요. 말 걸지 마 신문 보고 있잖아. 이런 건 다 주지와 지적 욕구로서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는 거. 주지화다라고 보고요. 통찰, 텅 빈 스크린. 텅 빈 스크린은 보통 이제 연기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상담할 때 많이 활용하거든요. 상담자가 자기 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냥 중립이야. 상관하고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 하나 이렇게 듣고 빈 스크린에 어떤 모습이 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거. 이걸 뭐 텅 빈 스크린이다라고 해서 뭐 연예인들 지금 괴로운 거 얘기해 보세요. 뭐 연기자의 배역이 뭐 그러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는 거 텅 빈 스크린이라고 보고요. 불안의 종류 3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양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부에서는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갖고 보통 한 달 이상을 강의하거든요. 여기는 학부가 아니에요. 저도 학부에서는 보통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갖고 4주 강의에 한 달 강의해요. 근데 여기서 한 달 강의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딱 한 5분, 10분에 끝내야 돼요. 자, 불안 갑니다. 불안 현신도입니다. 현신도,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 신경적 불안.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불안. 자아와 현실이 느끼는 불안은 현실적 불안이고요. 자아와 본능. 본능과 자아가 충돌됐어요. 이럴 때 느끼는 게 신경적 불안, 신경성 불안이죠. 도덕적 불안은 뭐냐면 뭐 도덕, 초자가 발생, 초자, 도덕 이런 양심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생기는 불안, 도덕적 불안이다. 그래서 본능과 초자 간, 얘는 본능과 자아, 얘는 본능과 초자, 도덕적 불안이다라고 보고요. 정신분석 상담의 비판 뭐 쭉쭉 나오는데 볼 거 없습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라고 나오는데 타나토스는 죽음에 대한 뭐 본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죽음에 대한 본능 뭐 그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우 죽고 싶어. 타나토스.
에로스는 뭐예요? 이성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에로스를 다른 말로 하면 리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 욕구, 근원적 에너지. 그래서 살고 싶어. 에로스. 죽고 싶어. 타나토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안나 프로이드의 방어기제라고 나오는데 주지와 지성화예요. 주지와 지성화와 관계 있다라고 보고요. 금욕주의. 그래서 성욕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걸로 뭐 하여튼 성적인 내용을 굉장히 싫어해요. 성이라는 말은 사실 아름다운 거거든요. 마음이 살아있다. 건강한 이성교제, 건강한 결혼 문화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인데 성이라는 거에 굉장히 터부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 얘기하지 마. 이런 것들이 이제 금욕주의. 이게 이제 안나 프로이드의 방어기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성화, 주지화. 그래서 성적인 내용보다는 책을 읽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적 활동에 몰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나 프로이드가 했던 주지와 지성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사회 이론 에릭슨입니다. 그래서 에릭슨 내용들 쭉쭉 나오면 발달이란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개인이 만든 사회적 관계들의 병행에서 심리적 발달과 사회적 관계가 항상 병행한다. 여러분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이론이든지 유전을 강조했다. 환경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다 삑살입니다. 유전과 환경이 항상 공존한다. 이런 맥락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에서 나올 건 여기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론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학부에처럼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바쁩니다. 요건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유아기 1단계, 8단계처럼 에릭슨의 유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다. 그래서 나이까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보통 18개월까지인데 엄마가 젖 잘 주면 신뢰감, 젖 안 주면 불신감, 신뢰감 대 불신감 유학이다. 그래서 희망, 젖을 잘 주면 희망이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초기 아동기다라고 하고요. 자율성 대 수치심이다. 의지. 그래서 똥오줌 잘 가리면 자율성, 못 가리면 수치심. 뭐 이렇게 학문기에 해당되겠죠. 프로이드의 학령 전기다. 학교 가기 전이죠. 그래서 학령 전기. 주도성 대 제의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세, 6세 소꿉놀이 내가 주도 있게 하면 주도성, 못하면 제의식. 그래서 소꿉놀이에 대한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이런 거 다 보면 미쳐버려요. 이거 공부할 시간에 제가 짚어주잖아요. 이론서 다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론서를 강의 안 듣고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다 헛발질이에요. 그래 열심히 이런 거 적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노트에. 안타까워요. 공부 방법을 몰라요. 그냥 강의 들으면서 이런 것들 볼 필요 없구나. 학령정기 왜 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온 걸 뭐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서 집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개나 거리나 다 폭풍 흡입. 미쳐버리는 공부거든요. 인지가. 그리고 자고 나면 또 까먹고. 뭐하러 이렇게 공부해요. 다만 시험에 나올 것은 선택과 집중이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엑기스 빼먹어도 바쁜데 뭐하러 이렇게 스키다시를 먹으려고 그래요. 학령정기 목적이다. 학령기 학교 가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근면성, 못하면 열등감. 공부에 대한 능력이죠. 청소연기죠. 배웠죠. 자아정체감이 왔다리 갔다리. 자아정체감 형성이 잘 되느냐, 역할 혼미가 되느냐. 성실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실하면 자아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못하면 역할 연계, 관여라고도 하죠. 성질 관여라고 보고요. 그럼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참 쉽지 않나요? 강의 들으세요. 강의. 제발 부탁인데 책 보고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헛발질이에요. 제가 여러분 공지사항에도 많이 올렸지만 이론서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만 이론서 스키다시예요. 강의 보려는데 주구장창 이론서 책 언제 와요? 이론서 공부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이론서는 어떤 이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립해 놓은 책입니다. 이론서가 100%라면 이론서 내용 중에 70%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뭘 그렇게 집착해서 외우려고 그래요. 30%가 시험에 나오는 걸 제가 찝어주잖아요. 결국은 기본 이론은 제가 찍어주는 거, 이 내용이 결국은 기출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서나 기출 내용이나 똑같아요. 이론서 내용은 틀리고 기출 내용 틀리면 그건 하나만 공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자예요. 이론서 내용하고 기출 내용하고 서로 찌찌뽕 돼야지. 얘 따로 그러면 시험 문제 자체가 에라죠. 기출에 나오는 이 문항을 좀 더 이렇게 개요를 설명한 게 이론서고, 그러니까 이론서 내용이나 기출 내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엇벗지나 늦지나. 그래서 제가 기출 먼저 보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고, 기출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아, 이거 진짜로 시험에 안 나오는구나. 기출을 안 풀어본 사람은 이래요. 이거 잔뜩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다 보는 거예요. 기출을 본 사람은 아, 진짜 교수님 말대로 안 나오지? 그래. 성인 초기, 성인 초기. 제가 기출 설명드리겠습니까? 성인 초기. 애인이 있어. 대학 가서 미팅에 친밀감, 없어 고립감, 사랑이다. 나머지면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공부 시간 절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 방법 성격 고쳐야 돼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어야 합격이다. 성격 고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근데 고쳐야 됩니다. 중년기라고도 장년기. 돈 버는 나이죠. 돈 잘 벌면 생산성, 못 벌면 침체감. 돈 많이 벌면 배려가 생기겠죠. 돈 못 벌면 배려가 안 생기죠. 이 배려도 돈이 있어야 성격도 좋아집니다. 노년기, 잘 늙으면 자아통합, 못 늙으면 절망감,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8단계 다 끝났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가 나오죠.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 라고 하고요. 요건 학령기다. 피아제의 학령기, 청소년기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융 갑니다. 융 닦는 융이 아니에요. 융 분석 심리학이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제자라고 했죠. 아주 애제자인데 제자 스승이 너무 똑똑한데 가만히 이제 배우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많어. 내가 이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든 게 이제 분석 심리 이론입니다. 정신 분석을 좀 더 이름을 바꿔서 분석 심리학이다라고 했습니다. 프로이드가 지나치게 성적 측면, 리비도를 강조하면서 융은 분석했다. 리비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다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하였다라고 이게 시험이죠. 그래서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한 사람은 누구이죠? 융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지만 여기는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은 집단 속에 생기는 어떤 무의식이에요. 우리 사진목 카페는 뭐예요? 우리 사진목 카페 집단 무의식은 뭐예요? 합격이지, 찌찌뽕. 이게 무의식이에요. 별것도 아니죠. 개인 무의식, 합격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집단 무의식, 우리 사진목 카페, 우리 VIP 회원 다 합격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원형이라는 걸 가면 원형.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것이며 시간, 공간, 문화의 인종차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가장 원천이에요. 이거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뭘 이렇게 책을 보려고 그래요? 봐도 모르는 걸. 왜냐하면 원서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외국에서 넘어오는 융이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이 책 번역한 거예요. 번역하면 이놈이 번역하고 저놈이 번역하고 번역책 그대로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집단에서 우리나라 집단 무의식 뭐예요? 어른 보면 인사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 집단 무의식이에요. 자동으로 인사해야지 이런 거. 원형 이런 무의식을 어떤 보이지 않는 원판이 있다. 원형하면 뭐가 복잡. 그냥 원판이에요. 원판. 피자 원판처럼 그냥 원판이 있구나. 이 원판에 무의식 집단으로 담으면 집단 무의식, 개인으로 담으면 개인 무의식. 하여튼 뭐 원형 이렇게 원판이 있다. 리비도 얘기했고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아니마입니다. 아니마.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 그래서 남자인데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마. 아니마. 남자인데 다시 갑니다. 남자인데 막 어떡해
해. 그럼 안 된마. 아니마. 이 여잔데 안녕하세요. 아니무스. 아니무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셈에 잘 나옵니다. 음영, 그림자, 어두운 면, 인간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음영이라고 해요. 페르소나도 잘 나옵니다. 가면입니다. 페르소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격을 페르소나라고도 합니다. 인격을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옷을 이렇게 입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행위죠. 저는 여러분께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옷을 다 벗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원형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미친 거 아니에요? 신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행위, 외부에 표출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페르소나라고 한다. 컴플렉스는 뭐예요?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감정적, 사실 무의식의 감정의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감정의 바다. 관념 덩어리. 무의식의 관념 덩어리. 대부분이 부정적 관념 덩어리예요. 무의식에 생각하는 부정적 관념 덩어리. 관념 의식. 그래서 뭐 하면 불편해. 컴플렉스가 있어. 이런 거.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 이렇게 표현하면 컴플렉스는 열등감이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을 헷갈려요. 무의식 속에 표현되는 감정의 바다, 감정의 관념 덩어리, 이걸 컴플렉스라고 한다. 그래서 무의식 속의 감정적 관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컴플렉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백날 책 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아니마 아니무스. 그럴 때 안 된마 아니마 하나 외우면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보고요. 심리적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유형이 MBTI입니다. MBTI. 성격 검사제요. 용의 분석 심리학을 이용해서 만든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지간이 만든 성격 검사 MBTI입니다. 그래서 사고형이냐,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 유형으로 나눴다라고 보는 게 융이 만들었다. 융의 이론을 만든 게 뭐라고요? MBTI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콜보그의 도덕적 발달 이론,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폐취교도 나오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 폐취교도 나오는 거 많이 나오죠? 폐취교도 외우는 건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 메모해서 별도로 외우면 엑기스만 쪽쪽 빨아드시면 됩니다. 지금 엄청난 양을 많이 한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 학기 다 마친 거예요. 보통 심리학과 상담학과에서 이론을 보게 되면. 도덕성 발달 이론 콜보그 3수준 6단계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키워드 보면요. 키워드만 외우면 되면 이 키워드가 일단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돈.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목사님이 돈은 죄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잘못된 설교예요. 돈이 왜 죄예요? 돈 좋은 거예요. 돈이 죄인데 왜 헌금 거둬?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을 버려야 돼요. 돈은 죄입니다. 돈이 죄가 아니라 탐욕이 죄지 돈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벌어서 잘 쓰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마음도 여유 있고 사랑도 나오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속된 마음이지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을 왔다 갔다 하면 추합니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치고 다 돈 좋아해요. 돈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게 대법이다. 돈을 벌고 대법, 이 대법을 이어가야 된다. 돈을 계속 벌어야 된다. 계보. 그래서 벌구 대법 계보, 이거 이번 시간에 하면 콜 보고 다 끝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벌구 대법 계보 이번 시간에 여러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벌구 1단계, 2단계 이거를 전인습 수준이라고 그래요. 9세 이전에 나오는 전인습. 대법은 뭐예요? 인습 수준이다.
현실적인 인습 수준. 가장 이제 이성적으로 성숙되는 후인습 수준. 이거는 개보다 벌구 전인습, 대법인습, 계보 후인습이다. 정말 쉽죠? 돈을 벌구 계보, 흥분했네요. 벌구 대법 계보 아주 좋아. 1단계 뭐요? 벌과 복종 가장 수준이 낮은 거다. 2단계 구, 욕구, 욕구 또는 도구, 구자 돌리며요. 욕구 또는 도구가 들어가면 2단계다. 그래서 욕구 충족은 수단, 상대적 쾌락주의고 자기 인생에서 도덕행위가 욕구 충족, 도덕적 수단을 활용한다. 욕구를 도덕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욕구를 도덕적 수단, 도덕적 도구로 활용한다. 그래서 욕구, 도구 나오면 욕구, 도구 나오면 2단계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인관계. 착한 아이. 나 법 잘 지키니까 착하잖아. 껌 뱉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착한 아이 지향. 착한 아이 대인관계 3단계다라고 보고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4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는 뭐예요? 사회계약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을 지키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 보편적 도덕관념이 가장 이상적인 거다. 보편적 도덕 원리가 6단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못 배우면 미치게 공부가 어려워요.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라 다른 데서 공부한 분들은요 깜짝 기절할 거예요. 와, 저걸 저렇게 쉽게 강의하네. 그동안 헛공부한 거 아니요? 이거 한 달 동안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낭비해요. 그 시간이 모질라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하게. 사회복사 1급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뭘 오래 걸려요? 공부를 잘 못하니까 오래 걸려요. 이렇게 공부하면 1년 다 책들을 공부하면 1년 10년을 공부해봐요. 두루함이 타버리지. 공부 엑기스만 뽑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2달 공부하면 합격이에요. 넉넉 잡고 3개월. 수험서 공부는 3개월 이상 공부하면 삑사리 에라예요. 다만 이거야죠. 벌구 대법 계보 콜보도 끝. 너무 쉽지 않나요? 라고 했다라고 보고요. 뭐 이런 하인츠 얘기는 뭐냐면요. 하인츠가 뭐 약을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암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가 있었다. 근데 약국에서 암을 고치는 약이 있다. 이 약을 돈이 없으니까 훔치는 게 도덕적으로 맞냐? 아니면 법을 지키는 게 맞냐?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이렇게 가상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을 훔쳐야만 했는가? 약을 훔치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 나오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구 대법 계보 다 끝났습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갑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이것도 웃자 관합니다. 아들러. 이런 사람 이름이 아주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법으로 아들러 개인주의의 상담에 문제점이 나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바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해결하는 기법이 나오겠죠. 이 3박자를 공부하는 건데 무작정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아들러의 개인주의가 뭐예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이 자체를 뜻을 몰라요. 개인의 전생의 평생이죠. 전생의 주의예요. 개인의 전생의 주의가 아들러의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이제서 알았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개인주의가 뭐예요? 개인의 전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개인적 입장을 얘기한 게 개인주의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전생에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개인주의죠. 전생의 생애주기. 전생의 평생 동안에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들이 생애주기 사정, 생애주기 사정을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들러의 개인주의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맥락을 이어가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시험 문제 평생 동안 전생애 동안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아들러의 전생의 개인주의 상담이구나. 그렇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사전목과 앞에서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학부에서 공부해봤지만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학부에서 저렇게 안 배우는데 개인주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강의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개인주의가 어떤 의미고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아들러 개인의 전생애를 살 동안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문제점이 뭐냐? 이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아들러는 열등감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 열등감. 그럼 뭐예요? 해결, 목적은 뭐예요? 열등감 해소죠. 또 우월감, 열등감이 뭐니까 우월감 추구죠. 열등감 해소, 우월감 추구. 어디에서? 사회 속에서죠. 사회 속에서.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중요시하였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월감 추구, 사회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사회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들러의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찌찌뽕돼야 돼요. 그래서 아들러 개인주의는 전생애 동안에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과제. 아들러도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리비도, 성적 욕구, 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근데 스승에 따라서 성만 있는 건 아니더라. 사람이 살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된다. 사회 속에 사회적 관심을 중요시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사회 속에서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 일, 성 이 세 가지가 전생애의 주요 과제로 나오더라라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어져야 됩니다. 라고 보고요. 기법은 뭐예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해 줘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상담의 기법이다. 칭찬과 격려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아들러의 개인주의다. 이런 것들이 맥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열등감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열등감을 잘 활용하면 우월감으로 전화위복될 수 있더라. 라고 한 게 뭐예요? 나폴레옹. 나폴레옹 키가 굉장히 작고 왜소하거든요. 조금만 작으면 난쟁이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기려고 세계를 정복하자.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거. 이 열등감을 전화위복시키는 거.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또 우월감 추구가 될 수 있더라.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들러 쭉쭉 나오고요.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인간을 어떤 의식의 성격 중심으로 딱딱 나눈 것보다는 의식 무식보다는 인간은 전체적이다, 통합적이다. 전생애 동안 통합적, 전체적, 전생애 동안 인간이 심리 활용을 하고 있다. 인간은 창조적이며 책임감이 있다. 인간은 성적 동기보다는 사회적 동기. 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들러입니다. 그래서 열등감, 아들러, 아들 못 낳아서 열등감. 그래서 아들러, 열등감.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서 또 대목에 아들 못 낳았는데 왜 열등감이요? 그냥 웃자고 하는 겁니다. 웃자고 할 때는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2남 3녀예요. 딸만 셋이죠. 딸 하고 이제 제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딸 셋날 동안 우리 엄마 겁나 열등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서 막 100일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심 고백하지만 저도 아들이지만 참 아들로서 역할을 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아들 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목표지향적이다. 열등감 극복과 우월감 추구가 개인의 목표다라고 하고요. 동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출생 순위에 따라서 마지, 둘째 아지, 중간아이, 막내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행동 방식이 같다. 웃기지 마라. 달라진다. 라고 보고요. 인간관 갑니다. 총체적 인간이다. 사회적 존재다. 창조적 중앙성을 지닌 존재다. 목적 지향적이다. 열등감 보상, 우월감 추구다. 라고 보고요. 사회적 관심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인생의 주요 과제였죠. 그래서 주요 과제 1. 사회를 중요하다. 성이다. 열등감의 컴플렉스 3가지. 기관성 열등감, 신체가 허약하다. 나폴레옹.
신체가 허약하다. 그래서 기관성 열등감. 신체 기관입니다. 과잉보호 음석바지. 나 못해. 사회복지사 엄마가 공부해줘. 이런 거. 음석바지. 양육태만 거부해. 사회복지사 그것도 못해? 아유 돌대가리 이런 거. 무시, 거부당함 이런 것들이 열등감을 이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담 기법이죠. 적지성. 현재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루는 기법이다. 즉시 열등감이 있으면 즉시 치료해줘라. 어떻게? 칭찬과 격려로. 역설적으로도. 만약에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해. 너 계속 게임만 해. 공부하지 마. 사전복합에 들어가지 마. 게임만 해. 그럼 사전복합에 들어가고 싶어. 역설적이도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김덕희 교수처럼 행동하자. 답만 찍고 들어가자. 내담자에게 스프를 엎지르자라고 해서 그렇죠. 어떤 행동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담자는 만약에 스프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럼 여기다 침을 딱 뱉어요. 그럼 망치게 하는 거죠. 스프 안 먹어야지 이렇게. 단추 누르기 초인종. 유쾌한 경험을 할 때는 단추 누르고 불유쾌한 경험일 때는 단추를 안 누르고 이런 것들 분별하는 거. 유쾌한 경험과 불유쾌한 경험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단추 누르기. 타인을 즐겁게 하기. 타인을 즐거우면서 나도 즐거워진다라고 보고요. 상담의 4단계다. 그래서 상계통제다. 상계통제. 상담의 관계 형성을 하고요.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알아보는 거죠. 통합과 요약, 통찰이죠. 통찰과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점들을 통찰, 해석해서 통찰, 해석, 요약해서 재교육 또는 재정의라고 합니다. 새 출발하게 사회적 관심을 갖고 새 출발 잘할수록 도와주는 거 재교육, 재정의다. 맨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재교육이라고 하고 또는 또 재정의라고도 합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양식, 지기도사다, 지배형.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고 활동 수준만 높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로 맞이하게 나오거든요. 공격적 수준. 그래서 그냥 지기도사. 기생형은 뭐요?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거. 도피형, 피하는 거. 그래서 지기도사 이런 생활 유형에 있다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와 정신분석의 접근 아들 나오면 프로이트는 뭐예요? 충동, 리비도에 의한 거지만 아들러는 총체적 인간관을 갖고 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본능을 강조하지만 아들러는 목표 지향적이다. 프로이드는 원초와 자아초가 좀 분리된 자아지만 아들러는 총체적 관점, 통찰력 있는 이런 의미를 강조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러까지 끝났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을 제가 요점 정리해서 엑기스를 모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양을 공부합니다. 대학교 1학년 과정 다 마친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